공개된 드라마 무빙 13화에서는 주원이 새로운 팀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두식이 떠난 이후 블랙팀이 해체되자 사무직이 된 주원이었죠. 그런 그는 자신이 쓸모 없어진 것 같다며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런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난 민 차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두식이 떠난 이후 자리에서 물러났던 민 차장이었기에 그를 보며 깜짝 놀라는 주원의 모습이 나왔고, 민 차장은 주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건넸는데요. 이후 주원에게 팀에 돌아오란 말을 건네는 민 차장이었고, 그 말들은 주원이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런 그의 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라며 응원해주는 지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원의 모습까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3화에서는 주원이 현장으로 돌아가 무장공비 침투 사건에 투입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원이 그토록 사랑했던 지희마저 의문의 사고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었죠. 그렇게 두식과 미현 그리고 주원과 지희의 이야기가 대략적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능력자 3인방 중 봉석의 부모인 두식과 미현 그리고 희수의 부모인 주원과 지희의 이야기는 그려졌지만 강훈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죠. 그리고 원작 정보를 찾아보던 중 강훈의 아버지인 재만이 일전 새로운 팀에 복귀한 주원과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드라마 내에서 하교한 강훈을 자리에 앉아 오매불만 기다리던 재만이었기 때문에 주원과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해 인물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원작 인물 정보에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인물 정보를 요약해 옮겨보자면 이강훈의 부친으로 청계천 복원 사업이 있기 전 아내와 함께 청계천에서 노점상을 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강훈과 같이 엄청난 괴력을 가진 초능력자이며 이전 강훈이 희수를 구할 때 볼 수 있었듯이 힘을 바탕으로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경증이긴 해도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노점상 동료들에게 반편이라 불리기도 했다는데요. 한 번씩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 폭력 전과가 있다고도 나와 있었습니다. 2003년 6월 당시 청계천 복원 사업에 관한 반대 시위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아내가 잡혀가는 모습을 본 재만은 분노하며 전경 수십 명을 그 자리에서 때려눕혔다고 하는데요. 그 시각 잠시 일을 쉬던 주원이 복귀하면서 복개 구조물을 들춰내기 이전에 청계천 지하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후 결국 주원에게 제압되었고 아들이 보고 싶다는 재만의 말에 주원은 그가 도망칠 수 있도록 잠깐의 짬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아들을 만난 후 순순히 체포되는 재만이었고 그의 능력을 보고 새로운 능력자를 발견해 자신의 조직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약간 모자라 보이는 그의 모습과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조직 생활이 어렵겠다 생각해 허탕쳤다며 돌아가려 했죠. 그 찰나 어린 아이였던 강훈이 괴력으로 성인 남자인 경찰 3명을 내동댕이 쳐버린 것을 목격한 민 차장은 초능력이 유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와 있었는데요. 그렇게 원작에서는 과거의 주원과 재만이 청계천 복원 사업에 관련한 사건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드라마 내에서 약간은 바뀐 설정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그려질지 궁금해졌습니다. 무빙 원작의 현재 시점은 만화가 연재될 당시인 2015년도인데요.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현재 시점이 2018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청계천 복원 사업이 시작된 시기는 2003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12화에서 미현이 청계천 복구 사업 기사를 볼 때 신문에 나와 있는 날짜도 2003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13화에서 주원의 이야기 후반부 지희의 사고 때를 생각해보면 희수가 많이 자라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시기를 따져보자면 원작대로라면 아이들이 2015년 고3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그들의 나이가 2003년에 7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드라마 내에서는 아이들이 2018년도에 고3이었기 때문에 청계천 복원 사업이 시작된 2003년도에는 고작 4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13화 후반부 희수의 모습을 봤을 때 적어도 유치원은 다니고 있을 나이대로 보였기 때문에 청계천 사건이 있었던 2003년은 지났을 것이라 생각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지희의 죽음까지 전개된 지금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 주원과 재만의 이야기를 전개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두식과 미연의 이야기에서 청계천의 이야기를 다룬 이유가 이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두 사람의 인연을 그렇게라도 표현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정으로 만약 주원과 재만의 이야기를 그려낸다고 하면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설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나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작에서 청계천 사건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7살이고 드라마 내에서 사건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4살이라 말씀드렸었는데요. 더 이전으로 돌아가 주원과 재만이 싸우게 되고 결국 주원이 재만을 제압하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재만이 주원에게 아들을 보고 싶다고 말하자 잠깐의 짬을 주어 재만이 도망칠 수 있도록 했다는 주원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순순히 체포되는 재만을 보고 어린 아이였던 강훈이 괴력으로 성인 남자인 경찰 3명을 내동댕이 쳐버렸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었죠. 그렇게 강훈이 성인 남자일 뿐만 아니라 경찰 3명을 내동댕이를 쳐야 하는 상황에서 7살인 경우와 4살인 경우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드라마 설정에서 봉석이 희수와 강훈보다 1살이 많다는 설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어린 강훈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비와 미연이 청계천 기사를 신문에서 보았을 때의 봉석은 하늘을 나는 것에 겁을 먹는 너무나도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보다 1살 어린 강훈이 아버지가 경찰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3명이나 되는 경찰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죠. 그렇게 만약 지희의 죽음으로 인해 주원과 재만과의 인연의 시점이 지나버린 지금 과거로 돌아가 주원과 재만의 이야기가 전개되게 된다면 원작과는 약간은 다른 이야기가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상황을 예상해보면 어른들의 상황은 똑같이 청계천에서 분노한 재만은 전경 수십 명을 때려눕히고 그로 인해 주원과 재만의 싸움이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되죠. 하지만 이후의 상황으로 아들을 보고 싶다는 재만을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에서 마무리되거나 재만이 경찰에 잡혀가려 하자 주원이 막아주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만약 상황이 바뀌어 강훈이 아버지인 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닌 주원이 그를 구하는 상황이거나 그냥 주원의 도움으로 도망가는 상황에서 끝이 난다면 미래의 이야기는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지죠. 원작에서는 이후 학교 시간이 지나도록 강훈이 돌아오지 않자 학교로 달려가 그를 구해주는 재만의 이야기와 위기에 처한 봉석을 보고 미연이 도움을 청하자 도움을 주는 재만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과연 드라마에서도 현재 시점에서 여러 인물들에게 도움을 주는 재만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만의 이야기가 두식과 미연 그리고 주원과 지 이야기처럼 서사를 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데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주원과의 인연만을 그려내고 단순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간다고 한다면 과연 김성균 배우님을 캐스팅한 이유가 있을까 생각되죠. 그렇게 단순히 슈퍼 앞에 앉아 아들인 강훈이 하교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재만의 과거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큰 비중 없이 강훈이 하교할 때마다 한 번씩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재만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려질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아이들의 이후 상황이 어떻게 그려질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는데요. 희수를 구하지 못해 각성하는 봉석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궁금해 빨리 어른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아이들의 이야기가 전개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렇게 재만과 주원의 과거가 그려진다면 그 이후로 아이들의 이야기가 다시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